예컨대 이런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그대로 두고요. 헌법 본문은 전혀 손대지 않고 다만 이제 부칙의 조항을 하나 만들어서 부칙 1조에 이 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며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 것으로 본다. 이 조항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네. 이게 조금 불안하면은 거기다가 2항을 만들어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전후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이에 가담한 자들의 행위는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좀 더 부족하면 3항. 이 헌법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안을 발의를 하면은 권한 대행이 20일 이상 이제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의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고되는 직후에 국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고요. 국회에서 의결하면은 이것은 제적 3분의 2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의 정족수하고 같은 정족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의결이 되면은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빠르게 한다면은 정치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은 발의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남짓이면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권한 행사 정지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어쩌면은 가장 정치적 합의만 된다면 가장 빠르고 그리고 탄핵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탄핵보다 사실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좋은 방법이다. 탄핵하고 함께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하는 것은 결국은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법 관료에서 우리의 대표자가 정해지는 결정되어 버리는 이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정치의 사법화 혹은 어떤 사법의 정치화 이러한 어떤 위험성들이 작지 않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위한 헌법 개정 이 방법은 장점이 첫 번째는 이 정치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기관의 명운을 임명된 사법 관료의 판단에 맡기는 이런 탄핵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반면에 원포인트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이러한 개헌은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면서 엉망이 된 어떤 정치 현실을 복원하는, 즉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또 두 번째는 실효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확정적으로 파면에 이르는 결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대한 불확실성들이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확실성 때문이죠. 세 번째는 훨씬 더 투명할 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을 통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개정안은 기명투표합니다.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이런 것을 동의할 것인지 동의하지 말 것인지를 국회의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가능성들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주권자로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즉 헌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을 퇴진케 하는 것은 주권자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반성의 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권리 행사는 급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주권자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발휘하는 데 소홀했거나 혹은 무관심하거나 무능했는 것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우리를 향해서 군을 동원하고 총뿌리를 겨누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주권자로서 훼손된 우리들의 권위를 다시 올바르게 세우고 스스로에 대한 참여의 길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국민투표를 매개한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의 퇴진은 훨씬 더 우수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